자, 오늘은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비지도 학습, K-민스를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지도 학습이 뭔지부터 좀 정의해 드리면요. 우선 지도 학습에 상대되는 개념이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지도 학습은 어떤 것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지도 학습은 보통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데이터는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피처들의 갖는 속성값, 그리고 그 피처들 속성값이 가질 때 어떤 레이블이 붙죠. 레이블은 어떤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리그레이션 같은 데에서는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시킬 때 그렇게 어떠한 피처들에 대한 속성값, 레이블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 머신이 어떠한 값을 추론하죠. 그럼 무엇을 내는가 하면 어떤 결과값을 내는데 그것이 무엇과 비교되는가 하면 레이블과 비교가 되죠. 레이블과 비교가 되면서 레이블과 같으냐 다르냐 그 정도를 따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코스트 혹은 로스 값이죠. 그래서 그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그 머신에 있는 모델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는 어떠한 피처들에 대한 속성값, 레이블이 주어지고 레이블은 다시 말해 지도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머신에게 내가 리턴한 값이 옳은 값이야 혹은 그런 값이야 아니면 원래 우리가 주어진 값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를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그런 어떠한 레이블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피처에 대한 속성값은 주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머신이 어떠한 그 머신러닝의 모델이 여러분에게 준 값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그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러다 맞다를 레이블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카테고리, 어떠한 특정한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분류를 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예가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서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A라는 클래스 혹은 B라는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집 간에 어떠한 A 클래스, B 클래스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 간의 사이의 어떤 유사도는 작겠지만 군집 내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어떤 속성들, 어떠한 분류들, 어떤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는 크게 됩니다. 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종류를 보면 크게 계층적 군집화, hierarchical clustering과 분할 군집화, partitioning cluster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화는 군집한 결과가 어떠한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3과 4는 서로 하나의 클러스로 묶여 있고 둘 간의 유사도가 상당히 작겠죠. 클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5가 있습니다. 5가 있는데 3과 4가 하나로 묶였는데 그것이 지금 5가 포함된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3과 4가 포함된 클러스터와 5가 포함된 이 클러스터 간의 어떠한 유사도는 다를 겁니다. 분명 3과 4의 유사도는 크지만 3과 5 혹은 4와 5와의 유사도는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한 유사도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덴드로그램인데요. 덴드로그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작을수록 유사도는 큰 것이고요. 이 숫자가 클수록 둘 간의 어떠한 디스시밀러리티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좀 1과 2 사이에는 유사도가 요만큼이죠. 달리 말하면 디스시밀러리티가 작습니다. 하지만 3과 4는 점점 1과 2보다는 디스시밀러리티가 자, 요 클래스와 요 클래스 간의 어떠한 그 유사도는 요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3과 4는 유사도가 서로 같겠지만 3과 5가 포함된 클래스는 5가 포함된 클래스와는 이 정도의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덴드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군집화한 결과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면 계층적 군집화인데요. 계층적 군집화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합형 계층적 군집화 혹은 분리형 디바이시브 계층적 군집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합형 계층적 군집화는 자, 원래의 모든 주어진 데이터가 처음에는 각각의 군집을 이룹니다. 자, 개별적인 데이터가 처음에는 군집을 이루고요. 그리고 점점 이 군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가 처음에는 하나의 군집을 이룬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군집들을 하나하나 묶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분리형 군집화는 반대겠죠. 처음에는 하나의 군집에 있다가 이것들을 조금씩 따로 나누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으로 시작해서 점점 분리되는 형태, 계층적으로 분리되는 형태를 Device Hierarchical Clustering, 분리형 계층적 군집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외에도 자, 분할 군집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할 군집화,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은 어떠한 계층적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유사도끼리 서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배우시는 자, K-민즈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분할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K-민즈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주어진 n개의 관측값을 k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KNN 알고리즘을 배울 때에는 k값이 뭐였죠? 자,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k개의 이웃한, 가장 가까운 이웃한 데이터를 골라서 그것들의 클래스를 본 다음에 가장 많은 데이터들의 클래스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를 정하는 것이 KNN이었습니다. 여기서의 k값은 뭐죠? 여기서의 k값은 자, k개의 클러스터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KNN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관측값들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값들을 자,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 어떠한 임의의 점과 비교해서 그 점과의 최소 거리로 클러스터를 분류합니다. 자, 어떻게 알고리즘 작동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KNN처럼 어떠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데이터의 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떠한 그 분류 기준을 우리가 만드는데 속성값으로 키와 체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체중과 키와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키가 요만큼일 때 체중이 요만큼이었고 그리고 이런 키에 대해서는 자, 이런 체중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셔츠 사이즈를 구하는 거예요. 셔츠 사이즈를 우리가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이터끼리 모아서 이 사람들의 평균을 내서 그 사람들의 체격 사이즈를 구하고 뭐 키나 뭐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구해서 자, 셔츠 사이즈 스몰을 만들거나 미디엄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체형의 모양 아니면 크기, 뭐 길이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평균적인 셔츠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K-민즈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여기서 K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K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클래스 중에 i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을 우리가 뮤i로 잡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각 클러스터에 속한 점 SI가 있을 때 그 중심점과 그 SI에 속한 점들 간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의 제곱을 구하면 분산이 되는 것이고, 전체 K에 대해서 합수를 구하는데 이것이 전체, 그러니까 K 전체 시스템의 전체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점에 대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요 V 값을, 그냥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중심값들이 있을 텐데, K의 클러스터의 중심값이 있을 텐데,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점들과 이 중심값과의 차이의 어떤 분산이, 전체 시스템의 분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SI, 어떠한 집합에 속한 점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떤 i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이 누가 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SI가 바로 그런 겁니다. SI를 찾는데 이 분산이 최소화되도록, 전체 분산이 최소화되도록 찾는 것이 바로 K-민즈 알고리즘입니다. 자, K-민즈 알고리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K개는 미리 지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신 예처럼 우리가 뭐 셔츠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엑스라지라든가 더블 엑스라지를 더해서 우리가 5개의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개는 미리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초기 군집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중심값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중심값이 있는데 그것은 임의의 중심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K개의 중심값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누구와 가까운가를 계속 따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군집의 위치, 중심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알고리즘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오른쪽 것 같습니다. 우선 초기의 중심값 μi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초기 μ 값을 여기와 여기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우선 모든 점들을 순회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값과 내가 같은가, 가까운가, 이 값과 내가 가까운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자, 이 거리보다 이것이 멀기 때문에, 난 이게 속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묶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클러스터의 임의의 중심점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여기 mi가 아니라 이것이 mui죠. 자, mui입니다. 이것의 중심점들을 다시 조정합니다. 재설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클러스터링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1, 2단계 요 A, B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함으로써, 자, 이 분산값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중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빨간 점들이 주어진 데이터고요. 요 파란 점들이 임의의 아까 우리가 얘기한 μ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1이 여기 있고, K2가 여기 있고, K3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자, 각 점들에 대해서, 나는 K1과 가까운가, K2와 가까운가, K3와 가까운가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자, K1과 가까운 것은 요 녹색이 되는 것이고요. K3와 가까운 것은 요 약간 갈색이 되는 것이고, K2와 가까운 것은 요 빨간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초기의 임의의 중심값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해서 가까운 것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군집의 중심 위치, 다시 말해서 K1, K2, K3를 이제 군집의 평균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군집의 평균 위치라는 게 무엇이죠?
자, 이 녹색은 자, 이런 정도의 값을 갖고 또 이 녹색은 이 정도의 x의 값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y의 값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x값과 y값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면 하나의 x, 하나의 y가 나오겠죠. 그 점으로 이 k1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녹색에 있는 x값의 평균, 자, 녹색의 y값을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을 뭐 x 혹은 y, 자, x의 민, y의 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값으로 이제 k1을 옮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2도 또 k3도 그런 식으로 군집의 평균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하죠? 그 다음 이제 거리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순회해 가면서 나랑 가까운 k점이 무엇인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우리 군집을 다시 한번 수행하면 요렇게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군집의 평균을 구해서 K1, K2, K3를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가만히 보면 자, 원래 여기 빨간색이 원래 뭐였죠? 녹색이었죠? 녹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밤색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자, 녹색으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한 클러스터, 클래스가 어떤 원소의 어떠한 데이터의 클래스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군집을 모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초기 중심값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초기 중심값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빨라질 수도 있고 결과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K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개의 군집을 만들 거냐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팔꿈치 방법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이것은 K를 1부터 증가시키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데 각 K에 대해서 뭘 구하는가 하면 SSE를 구합니다. Sum of Square Error를 구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고려한 식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시그마가 있고 자, xi와 mu의 중심값과의 거리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si에 있는 어떠한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를 구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모아죠. k만큼 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SS인데 자, K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가 한 개인 경우 그리고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에 각각의 SE를 구하면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때에 요 엘보가 될 때의 K 값 자, 요 엘보 위치에서의 K 값을 우리가 최적의 K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혹은 다른 데이터를 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요 엘보가 위치한 그 자리, 그 K 값을 우리가 최적의 K 값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보 메소드 팔꿈치 방법입니다.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다음 비디오를 통해서 K-민즈 랩을 좀 수행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K-민즈를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KNN과 K-민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나 KNN은 모두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K-민즈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것이죠. 자, KNN은 뭐 하는 것이었는가 하면 어떠한 특정한 점들에서의 어떠한 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 점들이 서로 다른 클래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클래스고 이런 클래스일 텐데 자, 점들의 가장 가까운 K개의 점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자, 이 원 안에 있는 점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가장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자, 이 주어진 점에 주어진 데이터의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죠.
자, K-민즈는 어떻습니까? K-민즈는 자, 어떠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어떠한 임의의 점을 중심점을 찾습니다.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점들을 순회해 가면서 자, 이거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심점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최적화된 점을 옮겨 다니면서 클래스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군집화하는 것이죠. K-민즈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비지도 학습이 만들어지는지를 꼭 K-민즈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라든가 아니면은 회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속성을 지닌 여러 개의 피처를 지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레이블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공부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었었죠.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이지만 그래도 디시전 트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떠한 유사도를 따져서 어떠한 속성을 가진 것에 대한 데이터, 어떤 결정값, 어떠한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다음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